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석 교수가 103년 인생에서 깨달은 행복의 철학,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 비결. 나는 무척 병약한 체질로 태어났다. 가족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 모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조차 내가 20살까지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병마와 싸워 이겼다. 14살 이후에는 일찍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중고등학교를 마쳤을 즈음에는 노력만 하면 건강히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마운 것은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도 해본 바가 없으며 수술을 받은 경험도 없다는 점이다. 병 때문에 맡은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해본 적도 별로 없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30을 넘기면서부터는 나도 건강히 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고, 50을 넘기면서부터는 다른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70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남들보다 건강하다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일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는 의무감 비슷한 의지를 갖고 살았을 뿐이다. 술과 담배가 건강에 좋을 리 없기 때문에 멀리한 것이 노년기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장점이 있다.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평생 많은 일을 했다. 100의 일을 할 수 있어도 언제나 90가지의 책임을 맡곤 했다. 그래야 120가지의 일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120을 맡으면 100도 못하는 법이다. 유사인은 건강을 위한 충고들이 어디서나 들려온다. 그 첫째가 바로 운동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50이 될 때까지 운동을 즐기지 못했다. 너무 바쁘게 살았던 까닭이다. 친구들이 다 즐기는 낚시, 골프, 등산 같은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일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다. 50이 넘으면서 대학의 친구들과 축구를 시작했다. 몇 해 동안은 즐기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아이들의 권고에 따라 얼마 동안은 정구를 했다. 그런데 정구는 짝이 있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년퇴직 조금 전부터 혼자서 아무 때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기에 이르렀다. 수영이었다. 수영은 전신운동이고 수영장만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무리하지는 않았다. 100을 할 수 있어도 90쯤으로 끝내야 다음날 다시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수영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 거의 매일 조금씩 즐긴다. 더 나이가 들면 걷기 운동이 좋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운동을 위해 걷는다는 생각보다는 산길이 좋으니 걷는다는 마음으로 걷는 게 좋다. 바다 해안길이나 공원 산책길 흙 위를 맨발로 걷는 것도 참 좋다.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걷는 것이 습관이 되면 걷고 있다는 것도 못 느낄 만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도 신체는 늙어가기 마련이다. 70대에는 해마다 늙더니 80이 되니까 달마다 늙는 것 같았는데 90이 넘으니까 날마다 늙는 것 같다던 어느 선배의 말이 생각난다. 늙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60을 넘기면서부터는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체력을 높여가는 것이 좋다. 육체는 늙어도 정서적 노쇠는 쉬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 건강, 즉 사고력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사실이다. 몸은 늙어도 감정은 옛날과 같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감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고력인 것 같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정서적 젊음과 정신 건강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젊었을 때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적절하다. 그러나 늙으면 건강한 정신력이 신체 건강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을 따져보자니 나는 건강에 성공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의 1차적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의사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를 베푸는 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2차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먼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의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예컨대 나 같은 사람이 정신 건강을 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40세가 넘으면서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과 도움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병의 개념도 그렇다. 옛날에는 약을 주거나 수술을 하는 의사가 병을 치료했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후에는 정신적인 병,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제2의 병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다운 병의 치료는 신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것의 합작품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 같은 사람이 건강으로 가는 한두 가지 제안을 해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경험담 비슷한 것이다. 내 모친은 100세가 넘어 세상을 뜨셨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건강이 나쁜 유소년기를 보냈다. 신체 건강에 있어서는 열등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일하는 편에 속하고 100세의 나이를 넘기고 있다. 이런 과거와 경험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다. 나는 건강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관심도 좋지는 않지만 지나친 무관심도 옳지 못하다. 의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건강은 항상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나 행동을 삼가는 일이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담배가 그렇다. 담배도 어려운 문제다. 내가 하루에 한두 잔씩의 커피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의 기호품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적절한 양의 술은 좋을 수 있지만 담배는 끊는 것이 좋다. 담배를 즐기던 의사들도 40세가 넘으면 모두 금연에 들어간다. 그 영향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즐기던 친구들이 폐암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죽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담배를 즐기던 친구들이 비교적 일찍 귀가 멀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견하곤 한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 나는 평생 술, 담배를 모르고 살았다. 지금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알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생명과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건강을 위한 좋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는 체력이나 정신력을 무리할 정도로 혹사하는 일이다. 내 제자 한 사람은 결혼을 한 뒤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바닷가에 나가 술을 마신 뒤에 물에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온 가족을 슬픔에 빠뜨렸다. 나는 그 장례식에서 내 제자가 나같이 약한 체질로 태어났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코 무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는 어른들도 저지른다. 대개의 경우 자기 건강을 과신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의 한계 안에서 이를 수행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 병을 앓지 않고 많은 일을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내 친구 교수 한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폐를 심하게 앓았다. 가정에 재력이 없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그래서 운동도 해본 일이 없었다. 가벼운 산책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꾸준히 조절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업적을 남겼고 70대 후반의 고령에도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중학교 때 병원에서 나온 뒤로는 병원 신세를 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이 나이 들어 정상인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신체적인 과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체력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정신수양과 체력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 머문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40세가 지나고 중년기로 접어들 때부터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신체 건강도 유지하게 된다. 40세가 될 때까지 신체 건강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으나 나이 들면 정신적 타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타계했을 때, 사회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그 역경과 비극을 극복할 만한 정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건강을 버티어나가지 못한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표현이 진실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정서적인 건강 또는 정신력의 건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장년기 이후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 경우 그 정신적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갖춘 이들이다. 종교적 신앙도 그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며 불굴의 사명 의식도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평소부터 정서적인 건강과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장년기 이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부터 지녀온 인생관과 가치관과도 관련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말하기도 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며 분에 넘치는 욕망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건강하며 그 정신적 건전성이 신체적 건강도 유지해 준다는 뜻이다. 60세를 넘어보라. 강한 정신력이 신체 건강을 유지해 준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된다. 건강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상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년기에는 더욱 일이 중요하다. 일은 우리의 삶을 증대시켜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정신 및 신체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만 과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동물들에게는 과음, 과식, 과욕이 없다. 맹수들도 배가 부를 때는 먹이가 코앞에 와도 먹지 않는다. 번식을 위해 짝짓기를 하는 때도 무리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과욕을 부린다. 거기에는 욕심이 깔려 있으므로 돈 때문에 일하거나 명예욕 때문에 분수를 잃거나 노년기에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을 맡기도 한다. 그런 분에 넘는 욕망은 이를 위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이다. 좋게 말했을 때는 성취 욕망이지만 분에 넘치는 경우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90의 1에서 최선을 다하면 100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으나 120의 일을 맡게 되면 90의 일도 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이 없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노인들이 건강하며 오래 살게 되어 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신적인 일과 신체적인 일이다. 이 둘은 균형 잡힐수록 좋다.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신체적 노동의 빈자리를 정신적인 일거리로 채워 건강과 인간적 성장을 꾀하고 정신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시간을 육체적인 일에 할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도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 운동으로 보충한다. 체육관이나 헬스클럽 같은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그곳에 나가는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낚시와 골프, 등산 등도 그렇다. 그러나 100의 건강을 위해서는 90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나친 운동과 건강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줄 정도로 운동할 필요는 없다. 나이 든 사람이 운동량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항상 바쁘게 지내므로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영을 즐기고 있다. 60세가 넘으면서 시작했으니까 30년 이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절대로 무리는 하지 않는다. 내 식으로 힘들지 않게 즐기면 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할지 모르지만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산책으로 바뀔 것 같다. 나는 산책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는 조깅을 하고 60세 이후에는 많이 걷고 더 노령기에 이르면 천천히 적당히 걷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와 수영을 권하는 모양이다. 늙으면 하반신의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기계를 이용하는 운동은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젊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장년기 이후에는 신체적인 노동 대신 자연스럽고 적절한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60세를 넘기면 의도적으로 일과 건강의 조화를 택하는 것이 좋다. 건강과 음식은 필수 관계라고 한다.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한두 가지 확실한 것은 편식과 과식을 피하는 일이다. 편식은 영양 부족을 가져오고 과식은 소식보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채식을 주장하고 어떤 음식은 해롭다고 말하지만 음식을 섭취해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체질에 따라 다르겠으나 늙어서는 육식보다 채식을 택하게 되며 먹고 싶은 음식이 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보약은 별로 찬성하지 않으며 약은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않는 편이다. 보약은 병을 앓고 난 후에 약간 필요하다든지 늙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보신을 위한 보약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지나치게 화장을 많이 하면 노년기가 되어서 갑자기 피부가 노쇠하듯이 불필요한 보약은 늙을수록 체력이나 체질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주변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약을 멀리하는 것을 본다. 보약의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보약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임금이나 왕족들이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낮은 것은 보약 때문일지 모른다. 좋은 내과 의사는 필요한 때에만 투약을 한다. 그리고 주사는 가급적 피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생력이 제일이고 자생력을 돕는데 약이 필요하며 이미 때를 놓쳤을 때 주사가 필요한 것 같다. 내 모친은 97세 때 대퇴골 수술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생명이 위험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장년기 환자 못지않게 빨리 회복되었다. 과거에 약을 먹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항생제 약효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은 삼가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성생활과 건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다. 성생활의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이들도 있고,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체험담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절한 성생활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 및 인간적 능력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가능하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며 희망과 낙관적 자세를 갖고 살 일이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어둡고 그늘진 면만 보는 이가 있고 밝고 희망적인 쪽을 보는 이가 있다. 소극적인 사고보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며 비관적인 인생관보다는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그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살게 되면 희망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운 마음과 강한 정신력을 갖춘 사람이 인간적으로 건강하며 그 인간적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도 보충해준다. 물론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소부터 그런 신념과 자세를 갖고 살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행복을 구한다. 그래서 행복이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 먼 앞날에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복이 과거에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행복도 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현재뿐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이 행복이다. 그런데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의 과정이며 흐름이다.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간다고 해도 현재는 지나가는 과정이며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간다고 해도 현재는 지나가는 순간순간이다. 행복이 있다면 이러한 순간으로서의 현재에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는 행복의 기대와 욕망이 본래 붙어 있으며 그 행복의 기대와 욕망을 미래로 예측했을 때 행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현재를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으며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행복이 현재에만 머물 수 있고 현재는 지나가는 시간의 과정이라면 행복은 과정으로서의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성인병으로 문제 삼는 것은 당뇨와 고혈압 더불어 비만증이다. 이런 것들은 병원보다도 스스로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 비만증을 포함한 성인병은 30대 후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체질이나 체력을 조절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그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달리기를 20년 동안 계속했다든지 약효가 있는 음식물을 10여 년 복용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성인병은 4에서 5년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내지 20년에 걸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은 훈자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도된다. 온 국민이 어려서부터 신체 노동을 하는 것, 화학성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 낙천적인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지역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이 아주 적다는 사실이다. 역시 병은 우리가 만드는 것 같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휴식과 수면이 필요한가를 따지기도 한다. 나는 휴식을 위한 휴식보다는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일에 장시간 집착하기보다는 일을 바꾸어 가면서 하면 긴 휴식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숙면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너무 규칙적인 삶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산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며 많은 일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숙면은 그 자체가 건강과 축복의 길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선의 건강은 최고의 수양과 인격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건강은 주어지는 것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죽음의 다른 이름 3.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태어나기 전의 삶은 누구도 모른다. 내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죽은 뒤의 인생도 우리가 관여할 바 못 된다.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을 멀리하거나 회피하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다. 죽고 싶지 않으며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은 삶의 본질에 깔려 있다. 살기를 원하면서도 죽음으로 가는 길. 그것이 인생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신문에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사실을 가까이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마치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낀다. 만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던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면 내 삶의 뿌리와 존재의 기반이 붕괴되는 듯한 허무감에 빠진다. 그만큼 죽음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죽음이 나 자신에게 엄습해온다. 그때는 불안이 공포로 바뀌며 모든 관심이 허무에 직면하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 자체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나 죽음의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는 하지만 죽음을 알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 내가 아는 화가는 암과 투병하고 있었다. 그는 암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암이 내 신체적 생명을 빼앗아가더라도 내 삶은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반신을 의자에 묶고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끝까지 그리다가 화필을 놓고 세상을 떠났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완결짓고 싶었던 것이다. 삶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그 완결된 것을 죽음 뒤에 남겨주는 것이다. 부모들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듯이 우리는 우리들 삶의 유산을 죽음을 통해 사회에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인간들 속에 살아남게 되며 나의 삶이 시간적인 종말을 거쳐 역사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아야 좋은가? 우리의 신체적 욕망은 오래 살수록 좋으며 죽음이 없으면 좋겠다고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일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런데 등록된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 5배쯤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서머셋 모험이 90세가 되었을 때 기자들에게 했다는 고백은 지리하고 피곤해서 사는 것이 역겹다는 것이었다.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피로와 고통을 동반하는 노년기가 즐겁거나 행복할 리 없다. 오히려 생각이 건전한 늙은이들은 해가 서산에 지듯이 신체적 종말에 조용히 순응하는 편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만일 정서적으로 보거나 정신적 위치에서 몇 살까지 사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는다면 일과 더불어 삶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해답이 나올 것 같다. 사는 것이 즐겁지도 않으며 행복하지도 못하다면 더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 즐거움과 행복의 기본 조건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기에는 모르지만 늙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일이다. 일 없는 노년기는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도 반가운 것이 못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삶은 보람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것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정리한다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감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일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얻는다면 비록 노년기라고 하더라도 고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도 욕되지 않고 백발이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가였고 20대 중반에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에 버림받은 환자들을 위해 의사가 되었고 평생을 생명의 존중을 위해 저술하고 봉사했다.
그가 90세가 넘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60평생을 불행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내 삶을 감사히 축하해달라라는 내용이 남겨졌다. 그는 죽음을 며칠 앞둔 날까지 고통을 받는 환자들과 함께했다. 젊은 의사들이 쉬기를 권했으나 내 행복을 빼앗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을 정도였다. 남들이 오래 살기를 빌어주는 인생이 귀한 것이다. 내가 오래 살기를 욕심내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동물은 필요한 물건을 남기면 되지만 사람은 정신적 유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나 인생을 살았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간적인 봉사를 했으며 인간다운 삶을 도왔는가에 평가의 표준을 두어야 하겠다.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향락을 위해 산 사람이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삶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노력과 삶을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바칠 수 있었다면 고귀한 유산을 남겨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야간열차. 우리 모두가 야간열차를 타고 인생의 길을 떠났다. 멀고 먼 여정이다. 1000년뿐만이 아니라 만년을 달리는 야간열차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제각기 정해진 정거장에 내려야 한다. 어떤 이는 50년을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60년이나 70년, 어떤 이는 100년 동안 같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내려야 한다. 밖은 어둡다. 내려서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길이다. 삶의 열차에서 내린다는 것은 죽음으로 간다는 뜻이며 죽음 뒤의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열차에서 죽음의 정거장에 내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가족을 두고 어디로 가느냐고 호소도 해본다. 어둡고 캄캄한 밤인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때가 오면 누구나 야간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열차는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내린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야간 열차를 탄 채 달리고 있다. 100년쯤 지나면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바뀐다. 50년만 지나도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반이나 사라진다. 그동안 어두운 열차 밖으로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열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값진 물건들을 사고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고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았다. 그러는 동안에 늙었다. 얼마 뒤에는 야간 열차에서 내려야 할 단계가 되었다. 그는 내리고 싶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을 정도로 아껴 모았던 돈을 어떡하고 내린다는 것인가. 이렇게 귀하게 간직하고 한 시간도 잊은 일 없이 부둥켜 안고 있던 물건들을 누구에게 주고 내린다는 것인가. 그렇게 애태우고 있는 동안에 죽음의 신이 온다. 내릴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갑은 한 번 더 진보다리를 부둥켜 안아 본 뒤에 밖으로 끌려나간다. 어둠만이 깔린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남은 가족은 그 돈, 물건, 먹을 것들을 나누어 가진다. 그러고는 고마운 아버지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말없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돈과 물건을 무척 사랑하더니 저것들을 어떻게 내놓고 내렸나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같은 열차에 타고 있었다. 그는 예술에 열중하는 일생을 살았다. 젊었을 때는 가난 때문에 굶는 일도 있었고 평생을 호화로이 살아보지는 못했다. 몇 사람의 친구들과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몇 권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돈이나 물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추울 때는 남노한 외투로 시간을 채웠고, 더울 때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원고를 썼다. 그도 시간이 찼다. 결국은 밖으로 내리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그는 몇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었는데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도 밖으로 내려버렸다.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열차 안 사람들은 그가 내린 뒤 그의 작품을 읽고 있었다. 모두가 고마운 분이라고 말했다. 고생은 했지만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병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열차 안을 수없이 돌아다녔다.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약을 주기 위해서였고,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찾아다녔다. 어떤 때는 자신이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없이 위로의 뜻을 주고 싶어 같이 잠들기도 했다.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사랑과 봉사밖에 모르는 일생을 살았다. 누구에게나 같은 미소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다. 마치 그는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이 열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도 때가 찼을 때 열차에서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쉬워했다. 저분은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도 저분의 뜻을 받들어 불행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라고. 우리는 그중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더 늙어가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장수와 행복의 비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영석 교수님의 백세 인생,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재산이 7억으로 떨어질 때는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2억을 가진 사람이 5억의 재산을 얻게 될 때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무엇을 소유하는가 보다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가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루하루의 진실하고 값있는 삶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욕망이나 환상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행복을 놓치게 만들어도 값있는 봉사는 불행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더 귀하고 값있는 성장과 노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 안에서는 언제나 깊은 행복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행복해지세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